네,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질소산화물 저감 촉매 기술 분야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한국 기업이죠. 나노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려 10년간의 영업 격자라는 아주 긴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노의 이런 재무적 턴어라운드가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최근 나노의 실적 개선이 정말로 이 환경 규제 강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확보한 어떤 구조적인 성장 동력 덕분인지 아니면 저희가 받은 자료에서도 일부 좀 암시하는 것 같은데 이례적인 순이익 급증이라든지 혹은 단기적인 시장 기대감에 편승한 어쩌면 좀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한 것인지 이걸 좀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 논의는 이제 주어진 나노 기업 분석 보고서 그리고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될 거고요. 저는 일단 그 나노의 턴어라운드가 핵심 기술 경쟁력 그리고 강화되는 환경 규제라는 어떤 외부 환경 또 폐기물 처리업 같은 신사업 진출이라는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잘 맞물려서 나타난 결과다. 그리고 이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신호탄이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최근 재무지표가 상당히 좋아진 건 맞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 일회성 요인의 영향이 꽤 커 보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핵심 사업의 성장세가 생각보다 조금 더딜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주가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어떤 과열 양상,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 턴어라운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주정부터 좀 펼쳐보겠습니다. 무엇보다 2023년에 나노가 10년 만에 영업이익 16억 원을 기록하면서 그 길었던 적자고리를 끊어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회계상의 숫자가 아니라 그 오랜 부진을 딛고 경영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어떤 실질적인 증거라고 봐야 하거든요. 게다가 나노의 주력 사업인 SCR, 그러니까 선택적 촉매 환원 방식의 탈질 촉매 기술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질소 산화물을 인체의 무해한 질소와 물로 바꾸는 핵심 기술이지 않습니까? 국내외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이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이 기술에 대한 수요는 정말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노는 바로 이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024년 예상 실적을 봐도 매출 884억 5천만 원, 영업이익 16억 6천만 원으로 폭발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사업의 기반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특히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AR이 2.86배에 불과하다는 점은 좀 주목해야 합니다. 동종 업계나 시장 평균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 이건 나노의 이익 창출 능력과 그 성장 잠재력이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이익의 지속성만 앞으로 좀 더 확인된다면 주가 재평가 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작년에 폐기물 처리업 등록을 마친 것은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서서 기존 환경기술과의 시너지를 모색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최근 주가 급등과 함께 거래량이 폭증한 현상도 시장이 드디어 나노의 어떤 본질적인 변화와 미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다만 저는 그 이면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2024년 예상 실적, 매출 증가율 0.60%, 영업이익 증가율 2.15%. 이걸 과연 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10년 만에 흑자 전환, 물론 의미 있는 이정표죠. 하지만 사실상 성장 정치 상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심지어 저희가 본 다른 재무 분석 자료를 보면 2025년 예상 매출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의 모습일까요? 더 큰 문제는 이익의 질입니다. 2024년 예상 순이익이 무려 516.4%나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건 자료에서 언급하듯이 비경상적인 이익,
예를 들어 자산 매각 차익 같은 그런 일회성 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좀 부풀려진 순이익을 바탕으로 기업의 펀더멘털이 개선되었다거나 지속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114.68%라는 이건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높은 ROE, 자기자본 이익률 역시 이러한 일회성 순이익 급증에 따른 어떤 통계적 착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걸 가지고 나노의 자본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는 없죠. 이런 비정상적인 수치는 결국 평균으로 회귀하게 마련이거든요. 오히려 주가 손자산 비율 PBR이 1.6에 반하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이미 회사의 순자산 가치보다 6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PER이 낮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저평가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시장은 어쩌면 이러한 이익의 일회성을 이미 다 인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향후 이익 감소 가능성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 주가 급등 역시 명확한 호재성 공시나 뉴스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단순히 환경 테마라는 바람을 타고 단기적인 수급 요인이나 어떤 투기적 수요가 몰린 결과는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기술적 분석 지표들도 단기 과열과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50%대 후반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본 대비 부채 비중이 결코 낮다고 할 수는 없는 점도 이건 잠재적인 부담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순이익은 여러 변수에 의해 크게 변동할 수 있지만 영업이익은 핵심 사업 활동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이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은 단순히 외부 환경 덕분이 아니라 비용 구조 개선이라든지 운영 효율성 증대 같은 내부적인 체질 개선 노력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도 영업이익은 비록 소폭이지만 그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물론 순이익 급증폭이 워낙 커서 눈길을 끄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회성이라고 할지라도 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이나 재무 구조 안정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물론 영업이익 흑자 전환 자체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 개선의 폭, 그러니까 2.15% 증가라는 그 수치가 과연 체질 개선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의미 있는 수준인지는 좀 의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미미한 영업이익 개선보다 훨씬 큰 폭의 좀 비정상적인 순이익 급증이 전체적인 재무 건전성에 대한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요인을 싹 걷어냈을 때 나노의 경상적인 이익 창출 능력이 과연 얼마나,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하게 개선되었는지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더욱이 2025년 매출 감소 전망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턴어라운드라고 하기에는 그 기반이 아직은 좀 불안정해 보인다. 영업이익의 질과 그 지속성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나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들, 예를 들어서 PER이나 ROE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PER 2.86배라는 이 낮은 수치가 명백한 저평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나노가 보유한 그 SCR 촉매 기술의 경쟁력, 그리고 이 분야 국내 1위라는 독보적인 시장 지위, 또 강화되는 환경 규제라는 이 거슬러 오는 메가 트렌드를 고려하면 현재 주가는 나노의 본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시장이 아직 나노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혹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ROE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 역시 물론 일시적이지만 해당 기간 동안 자본을 그냥 비효율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활용해서 높은 수익을 창출했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표 해석의 함정이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낮은 PER이 항상 저평가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높은 변동성, 미래 실적 예측의 어려움, 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의 질에 대한 시장의 어떤 근본적인 의구심, 이런 걸 반영하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100%가 넘는 ROE는 이건 어떤 기준으로 봐도 비정상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이건 기업의 꾸준한 수익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특정 시점의 이례적인 사건에 의해서 왜곡된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런 지표에 의존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글쎄요, 위험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PBR이 1.62배라는 사실, 즉 순자산 가치보다 60%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 현재 나노의 가치 평가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PER이 낮다고 해서 덥서, 싸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왜 시장이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그 배경에 있는 위험 요인들은 없는지 이걸 더 깊이 분석해야 합니다. 저평가라기보다는 특정 지표의 왜곡 가능성을 먼저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시각차도 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강화되는 환경 규제가 나노의 핵심 사업인 SCR 촉매 분야에 강력한 순풍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기 오염 저감, 탄소 배출 감축, 이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잖아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이 SCR 촉매입니다. 발전소, 선박, 자동차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국내 1위 사업자인 나노가 수혜를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죠. 여기에 더해서 2023년에 시작한 폐기물 처리업, 이게 단순한 문어발식 확장이 아니라 기존의 환경 기술 노하우를 활용해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함으로써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해야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 규제 강화가 기회 요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규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요구되는 기술 수준도 함께 올라가고, 이건 결국 연구개발 비용 증가나 더 치열한 기술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규제라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동될 수 있는 예측 불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노가 이런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기술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신사업인 폐기물 처리업, 이것이 과연 기존 SCR 촉매 사업과 어떤 구체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많습니다. 오히려 제한된 경영 자원이 분산되면서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스페인 제2공장 준공 같은 해외 사업 확장도 언급은 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수주 실적이나 가동률 같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성장 스토리를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신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는 아직 증명된 바가 못다는 거죠. 마지막 쟁점인데요. 최근 주가 급등에 대한 해석입니다. 2025년 11월 5일 하루 만에 25% 이상 급등했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10년간의 긴 적자 터널을 벗어났다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과 폐기물 처리업 진출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소식이 맞물리면서 그동안 나노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시장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발적인 거래량은 단순히 투기 세력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나노의 펀더멘탈 개선과 미래 성장성에 대한 강한 매수 의지가 시장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봅니다. 장기 이동평균선 역시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기술적 신호로 볼 수 있고요. 저는 그 급등 이면에 명확한 이유, 그러니까 실적 개선을 뒷받침하는 어떤 구체적인 공시나 뉴스 플로우가 없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흑자 전환은 있었지만 그 규모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한 상황에서 나타난 급등이거든요. 이건 나노 자체의 펀더멘털 변화보다는 단순히 환경 테마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급이 일시적으로 쏠린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술적 지표를 봐도 단기적으로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는 신호가 뚜렷하며 언제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와 급락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실제로 제공된 자료의 투자 전략 부분을 보면 애널리스트조차 단기 과열 및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현재가 2,540원보다 낮은
2,000원에서 2,300원 수준의 지지선을 확인한 후 분할 매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주가 수준이 다소 고평가되었을 수 있다는 분석가의 시각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격 매수에 나서는 것은 글쎄요, 매우 신중해야 할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종합적으로 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나노는 10년이라는 그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강화되는 환경 규제라는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서 핵심 사업의 구조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며 회기물 처리라는 신사업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현재 시장은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와 잠재력을 아직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낮은 PER 등의 지표는 오히려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 입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노의 최근 재무적 개선은 물론 주목할 만하지만 그 이면에는 일회성 순이익 급증이라는 착시 효과가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핵심 사업의 성장세는 기대보다 미미하며 심지어 2025년 매출 감소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라는 신사업은 아직 그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최근의 주가 급등은 펀더멘털보다는 테마성 수급에 의한 단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따라서 나노의 턴어라운드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후속 실적과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나노의 턴어라운드를 두고 열띤 논의를 펼쳐봤습니다. 양측 모두 10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라는 사실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익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지, 현재의 시장 가치 평가는 적절한지,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미래 성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시각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나노의 미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재무 데이터의 이면, 그리고 SCR 촉매 기술의 경쟁 우위와 시장 환경 변화, 또 신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잠재적 시너지, 나아가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까지 고려한 그런 다각적인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공된 자료 속에서도 우리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정보와 단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오늘 더 디베이트에서 제시된 다양한 관점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나노라는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고 또 스스로의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